여기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팔로우 맺거나 이웃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박엄마입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라는 단어 요새 많이 보고 듣고 있지 않나요? 하루에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 접속하다 보면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데요. 특히 지금과 같은 1인 미디어 시대엔 더욱 그렇죠.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를 꿈꾸죠. 그 바탕엔 나와 같이 평범했던 사람이 인플루언서가 되어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SNS가 활성화된 이 시대엔 누구나 시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숫자만 늘리면 될까요? 오늘 이야기 나눌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에선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지닌 메가 인플루언서보다 500에서 1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팬들과 가깝게 소통하고 좋아요, 댓글, 공유 지수가 무려 6배가량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선 수적으로는 열세일지라도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키웠고 영향력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파트 1에서 파트 3는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요. 파트 4, 파트 5는 어느 정도 입지를 갖춘 후에 실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같이 이제 막 만들어 나가는 분이라면 파트 1에서 파트 3를 집중해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 파트 3까지 핵심적인 부분을 간추려 정리해봤습니다. 1. 나만의 리그에서 승부하라. 2. 숫자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3. 매력은 인플루언서의 필수 덕목이다. 4. 콘텐츠 자산을 균형 있게 관리하라. 5. 나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찾아라. 이것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큰 주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1, 2, 3, 4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1. 나만의 리그에서 승부하라. 이 말은 특정 분야를 먼저 공략하라는 말입니다. 만약 아무리 생각해도 특정 분야를 뭐로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내가 가장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투자한 돈과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고 기록을 남기다 보면 그 분야의 덕후가 되는 것이고 특정 분야를 공략하게 되는 것이죠. 화장하는 걸 좋아한다면 메이크업 분야로, 집을 꾸미는 걸 좋아한다면 셀프 인테리어 쪽으로, 저처럼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독서와 글쓰기 분야 쪽으로 특정 분야를 잡고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됩니다. 2. 숫자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여기서 두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1.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내는 것이다. 2. 숫자보다 관계 설정 포인트를 잡아라. 1.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내는 것이다. 무조건 좋아요 수가 많다고, 팔로우 수가 많다고, 이웃 수가 많다고 성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들이 내가 판매하는 제품,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심을 갖지 않는 타깃이라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숫자보단 양질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어서 설명할 2. 숫자보다 관계 설정 포인트를 잡아라에서 설명할게요. 2. 숫자보다 관계 설정 포인트를 잡아라. 숫자 늘리기에만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내 특정 분야에 정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소수일지라도 양질의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최소 3명의 지지자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EBS에서 3의 법칙이라는 실험을 했는데요. 강남역 한복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세 사람이 잠시 멈춰서 하늘을 가리키자 길을 건너던 모든 사람이 멈춰서 하늘을 바라봤다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를 스탠포드대 심리학과 짐 바루도 교수가 설명합니다. 3명이 넘어가면 개인에서 집단이라는 개념이 선다고 해요. 3명이 같은 행동을 하면 거기엔 그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죠. 문성우 박사님의 불을 부르는 평판에서도 반드시 지지자 3명 이상을 확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소수더라도 양질의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3. 매력은 인플루언서의 필수 덕목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매력을 만드는 8가지 방법에 대해 말해볼게요. 매력을 만드는 8가지 방법. 1. 치아를 드러내고 호탕하게 웃는 사진을 SNS에 올려라. 2.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위해 공부하고 사색하는 노력의 과정을 알려라. 3. 잘 읽히는 글을 쓰자. 4. 칭찬받고 축하받고 격려받을 일이 있다면 멍석을 깔고 알려라. 5. 좋은 인맥을 알리자. 6. 예쁜 말과 예쁜 글로 정성을 다해라. 7. 가벼운 실수, 우연한 사고, 해프닝을 SNS에 공유하라. 8. 영향력은 반드시 함께 나눠라.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 읽어보시길 바라요. 4. 콘텐츠 자산을 균형 있게 관리하라. 이 책에선 콘텐츠 자산을 3가지로 분류합니다. 1. 감정 자산. 2. 커리어 자산. 3. 인맥 자산. 하나씩 이야기 나눠볼까요? 1. 감정 자산.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에 관한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라고 말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전 글이라고 설명을 해볼게요. 블로그나 인스타 뭐 등등 SNS에 오늘 내 감정, 내 생각을 글로 기록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그 글의 진정성을 느끼게 될 것이고 공감할 것이고 동질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댓글에 쓰고 공감한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진짜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나쁜 점은 감정 자산에 치우치면 일기장 같아진다는 거예요. 감정 자산에 대한 글만 기록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저조해집니다. 2. 커리어 자산. 경력과 업적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좋은 점은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나쁜 점은 커리어 자산에만 치우친 글을 쓰다 보면 스팸 광고 같은 계정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에 관련된 팁 하나를 알려줍니다. 커리어에 관한 글을 기록할 때에는 그때 느낀 감정이나 과정, 생각들을 함께 기록하라고 조언합니다. 3. 인맥 자산. 내 인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좋은 점은 좋은 인맥과의 관계를 알리면 사람들은 나를 신뢰하게 됩니다. 특히 내가 알린 인맥이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 따른 신뢰가 내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아, 나 이 사람 좋아하는데 이 사람하고도 친하네? 그래?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팔로우 맺거나 이후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나쁜 점은 인맥 자산에 너무 치우치면 콘텐츠의 전문성보단 인맥으로 영향력을 늘리려고만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자산, 커리어 자산, 인맥 자산 이 3가지를 일정한 비율을 정해서 콘텐츠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총 정리해 볼게요. 1. 나만의 리그에서 승부하라. 2. 숫자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3. 매력은 인플루언서의 필수 덕목이다. 4. 콘텐츠 자산을 균형 있게 관리하라. 이 4가지만 잘해도 SNS에서 입지를 만들어가는데 충분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 역시 이 4가지를 명심하고 SNS를 꾸려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참고하시면서 입지를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 말고도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책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엄마들 힘내봐요. 모든 당신을 응원할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우리 다시 만나요.